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빨간 열매를 알아서 떠먹여주고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 밖 2분기 실적 선방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 마감까지 이제 30여 분가량 남은 지금 지수 상승폭이 서서히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효과로 컨텐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우크라이나 관련 이 재건 관련주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다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던데 철도 관련주를 비롯해서 주요 재건 관련주들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재건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규모가 추측하기로 한 972조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추정 금액,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점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철도와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도와 관련된 테마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흐름을 보면 전쟁이 이제 가시화되고 여기에서 주요한 도시들의 점령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런 재건 이슈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굴삭기라든지 수처리 기술 관련된 테마주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장과 그다음에 과거의 시장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뚜렷하게 특정 업종이 수혜를 본다. 그다음에 그 업종 안에서 연결돼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종목보다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한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재건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테마와 관련된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주요국은 물론 서방의 이 40개국 또 EU, OECD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델로 한국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도 전후 이후에 좀 크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사님,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게 국내 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좀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여기에서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 이후에 재건이 이루어졌고 이 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국가별 비용이라든지 이 분담금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는 전쟁국 같은 경우 이외의 국가 같은 경우가 이를 분배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재건 이후에 결론은 이익을 본 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같은 경우가 이전에 전쟁으로 인해서도
수혜를 봤었고, 그다음에 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컸었거든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비춰보면 지금 뭐 개입이 돼 있는 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쪽 이쪽이 중점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재건 같은 경우도 실질 수혜는 이쪽 국가들이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보다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970조 원 정도의 규모 중에서 초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하나로 한 1,000억 정도의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규모 안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본다기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생한 국가에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서 빠르게 좀 도시 같은 경우가 그 일상화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디지털 시스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그 해외, 직접 우크라이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이쪽 업종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전쟁 이후에 재건이 있을 때는 인프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뭐 굴삭기 이런 업종이 시세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다 보니까 원전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전시 상황 중에서도 정부 기능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국가 구상 계획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반도체나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전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터지고 난 이후에 뭐 재건 이야기들 나오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건설 같은 좀 인프라 관련주들이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접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인프라와 관련된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왜 이걸 무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직접적인 그 전쟁 부분의 개입이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재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연계된 국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 구성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적으로는 뭐 직접적인 건설 이런 거는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중장비보다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쪽 위주로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 중심의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사례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인프라 또는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의 업종들의 수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재건은 필요합니다. 도시에 대해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미국 굴삭기라든지 중장비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진성TEC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굴삭기 기업의 이 하부에 즉 굴삭기가 있으면 하부에 이렇게 그 앞으로 뒤로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차량의 타이어 역할을 하는 그 철로 된 그 부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공세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다. 아직 전면전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재건 관련주는 이미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지금 이 관련주의 진입 시점을 지금으로 잡아도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의 본질, 그다음에 시장을 놓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이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특히 이런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그마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국면에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떠 있을 때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이 확정되면은 마지막 시세 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구체적으로 재건에 대해서 이 금액이 확정되고 국가별로 분배가 확정되면 그때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면 안 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종목, 테마, 그중에서 1등주를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시세가 제일 강한 건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실적 대입해서 시가총액은 좀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실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서 인정해준 테마주다 보니까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주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 9,000원 초반대는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테마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매수를 하고 이게 시세가 하락한 데서 언젠가 다시 시세가 나겠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매수 기준으로 손절은 한 5% 이내로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들 확실히 지금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지금 현대 에버다임 그래도 좀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9,000원 초반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대사 계속 다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인도인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네,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우영우 효과를 누리고 있는 OTT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가 제작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A스토리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도 1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A스토리 때문에 네. 지금 다들 나는 왜 저기 못 들어갔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네. A스토리 주가에서 좀 주목할 부분과 OTT 관련주들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영우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배급사 아니면 이것을 만든 회사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좀 새로운 사례죠. 시청률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으로 5%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방송 3사 같은 경우를 다 이기고 1등으로 등극했고 평균 시청률 같은 경우가 그 시간대가 한 3%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나타난 좀 독보적인 흐름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 A스토리의 주가의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머지 OTT 업체라든지 컨텐츠 업체 거기에서 퍼져갈 수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등주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다른 OTT 쪽 시세보다는 A스토리 쪽, 그다음에 드라마 화제성의 중심이 되는 종목 쪽에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이게 업종 자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기는 합니다. 예, 이 히트작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대만 쪽에서도 히트를 나타내고 네. 있고 글로벌적으로 퍼져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업종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파생이 돼서 커 나가는지
그 전까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A스토리, 지금 이 우영우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해서 히트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 지리산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지만 킹덤 시즌 1, 2를 내놨었고 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SNL 코리아를 화려하게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아주 정점을 찍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A스토리에 대해서 성장세 자체가 확고하다고 봐도 될지,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들어가 봐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A스토리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쪽, 그러니까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작품에 대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그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건 글로벌적인 업체들이 OTT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진 거죠. 한 개 기업이 한 100억 정도 했다고 하면은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500억이 되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볼륨이 커졌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집행을 또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투영해서 컨텐츠 업체에 비춰보면 기업 성장세가 확고한 측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방의 업체들이 비용 투자를 직접 컨텐츠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근데 드라마 화제성 같은 경우에 증가는 투자 심리 측면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 측면만 봐야 되거든요. 그 점을 보면은 작품의 히트를 반영해 나가는 단계. 근데 주가는 언제나 한 발 더 빠르기 때문에 우영우를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게 수목 드라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월화 방영을 안 할 땐 또 심리적으로 주가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심리를 반영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히트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A스토리 이미 좀 주가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심리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재건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강세였는데요. 현대차 역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정부가 확산 국면을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태양광, 정유 등도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관련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개의 특징주 공개됐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대차, 수젠텍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공개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개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수젠텍,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또 특징주 공개가 됐는데요. 이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기 키워드로 우크라이나 재건, 또 코로나19 재확산, 태양광 뽑아주셨는데 특징주로 현대에버다임, 수젠텍,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현대에버다임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현대에버다임은 고입니다. 최근에 지금 스위스에서 38개국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38개국의 정부급 고위 인사들과 유엔이나 유럽연합, 그다음에 세계은행 등 이제 14개의 국제 기구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 972조 원 정도가 이제 재건에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0조에서 600조 정도는 이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러시아의 그 정부의 재산이나 올리가르이들의 재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은 금액은 각국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제 이 내용이 오갔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침공이 되면서 러시아의 자본들이 지금 세계은행 곳곳에 뿌려져 있는 러시아 자본들을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해외 자금, 러시아 정부가 들고 있는 해외 자금은 지금 다 전 세계에 뿌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리가르이들은 이제 그 소련 당시에 소련 붕괴를 하면서 기득권을 잡은 신흥 재벌들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돈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느 정도는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 국가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무기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좀 무기 지원을 해준 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크닥 도움은 안 됐죠, 크게. 러시아가 이제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 소모전으로 이제 양상이 바뀌면서 이제 이 재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개국이 모여서 한 이 우크라 재건 회의에 우리나라도 지금 제2 외교관, 차관이 이제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 의원단하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8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재건 관련 어떤 무언가를 이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견을 해서 어떤 이 복구, 재건을 하는 지원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견으로 하는 지원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파견할 수 있는 건설 기계, 중장비, 요 관련주들이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벌써 섹터별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한기계공업이나 뭐 다른 이제 뭐 헤이, 대모 이런 종목이 떴을 때는 또 관련주들 전체가 뜨지 않고요. 또 어떤 현대에버다임은 좀 하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수젠텍 뽑아주셨는데 수젠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재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다시 확산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만 해도 6,000명이었습니다. 화요일에 18,000명을 찍으면서 3배가 급증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좀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름의 특성상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환기가 자주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휴가철이라서 인구 이동이 잦은 면을 감안한다면 이 확산세는 조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이 전제 조건이 받쳐주는 한에서 정부가 발빠른 대응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다시 WHO가 이제 2차 긴급 회의를 검토 중입니다. 1차 회의에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랑 같은 급의 감염병으로 이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반려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2차 회의 때는 그 문제를 안건으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원숭이 두창을 다시 코로나19랑 이제 같은 동급의 감염병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태양광, 특징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뽑아주셨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고생 중이죠. 이 러시아 침공이랑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급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유럽 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수급난이 계속될수록 지금 이 에너지 쪽에는 이제 계속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요. 각국의 정부, 특히나 유럽을 필두로 해서 미국과 유럽은 지금 에너지 쪽으로 러시아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를 좀 더 가속화하는 이제 방안을 계속해서 낼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입법화를 했죠. 대체 에너지를 상향하는 입법화를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더 상향하는 이제 입법화를 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은 지금 놓으면 안 되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정을 사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실질적인 무언가가 바로바로 대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는 길게 봐야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가는 과도기적 에너지가 원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지점이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의 실적은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393.0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녹색 분류 체계로 이제 텍소노미에 추가가 되면서 추가적인 이 상승 주가 탄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1평, 11평을 돌파를 하려다가 오늘은 지금 꼬리를 달고 다시 빠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 위를 이제 올라탄다면 추가적인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봤는데요. 민푸름 연구원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동시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가량 상승한 2,35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홀로 물량 담으면서 지수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제조업,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 던지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인 882억 원, 기관은 1,151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 효과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간밤 미국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미 선 조정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8%가량 상승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잠정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 전망은 밝다는 게 증권가 견해인데요. 오늘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축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투자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거의 6% 가까이 올랐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됐습니다. 현재 3%대의 오름세입니다. 반면 삼성 SDI 오늘 55만 원 선 돌파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중 하락 전환해서 현재 보합권 맴돌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2%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2% 오른 7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전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전환한 반면에 개인은 오전과 달리 팔자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41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HLB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만 1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오름세,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푸름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푸름연구원 이제 장이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게 대부분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 반발 매수세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굉장히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강세 출발을 해서 쫙쫙 올라야 되는 시기에 우리 시장 장 초반에도 굉장히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돌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매수세,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면이 강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항생이 이제 홍콩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좀 강세 출발을 했으나 항생이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의 선물 시장에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의 제한이 걸리게 되어서 시가 근처까지 자꾸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시가를 잘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2350선에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확실한 상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이제 횡보를 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FOMC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경계감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간밤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13일 이제 수요일에 연준의 베이지 공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떤 향방으로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 13일에 지금 6월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추가적인 또 낙폭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시장 예상치랑 가깝게 나온다고 한다면 반등이 또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어떤 이런 전망을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지금 7월 말에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 관망세가 굉장히 짙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사이에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에 미국의 PPI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 물가지수가 수요일, 목요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좀 극심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14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원회가 열려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문제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어떤 이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빅 스텝으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물론 미국만큼은 심하진 않지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나라 이제 특성의 속성상 이제 빅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문제는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다는 이 완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같이 그렇게 반영이 될지 또는 이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지 그때 가봐야 개장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상하방을 다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돼서 다음 주에는 우리도 이제 투자 마인드 자체가 좀 관망을 유지를 하면서 관망을 중심을 두되 이제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벤트가 수목금에 몰려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혼조세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옵션 만기일은 목요일인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인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수, 목, 금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후반에 주요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만큼 이 중후반의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점 유의하셔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푸른 연구원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에 시장 분석 그리고 또 특징주들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장 나쁘지 않죠. 일단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 올리는 거는 지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미국 시장이 전날 일단은 4일 연속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둘 중에 하나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건데 4일 연속 올라왔다면 이렇게 4일 연속 올라왔다면 조금 밀리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밀려도 그렇게 위험한 흐름들은 아니니 밀리면 월요일 날에 저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당연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이미 이중바닥형을 그렸고요. 이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계속 신의 한 수랑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매 게임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전에서 미국 시장이 이 모양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든 지는 미국 시장은 지금 3일 된 거고요. 그래서 3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저점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드는 지 얘는 이틀 된 거고요. 이제 S&P도 3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바닥형 모양새를 그리는데 한 지금 3일째가 된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자 우리나라 장 코스피 어제 그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4일 전에. 그래서 수요일 날에 지수가 급락할 때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고 했던 것도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얘기한 거니까. 자, 어쨌든 어려운 구간은 이제 많이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매매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이제 매매를 펼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화 수목 또 금요일까지 중간에 이제 CPI 지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크게 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가 조금 밖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닥권역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 들어가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수익률 게임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구간은 여러분들 다 견뎌낸 거예요.
6월 2일서부터 급락하는 거, 반등 줬다가 또 여기서 떨어질 때, 엊그저께 조선주들, 건설주들 폭락 나왔던 거, 그런 흐름까지 지금 다 견뎌냈다면 이제는 뭐 아픈 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대신에 장기적인 랠리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빠져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계속 뭐 나쁘지 않은 재미있는 매매 장세가 될 것 같다 예상을 해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코스모화학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모화학 2차 전지인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에도 얘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MPC, 코스모화학,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인데 현대차도 거기 엮여 있죠. 현대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계속 뭐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오면서 태스크포스팀을 신설을 하고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 장중에 잠깐 움직였습니다. 얘는 움직인 게 없는데 MPC는 움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MPC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 흐름을 보면 고점을 주고 다 밀렸거든요.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 이런 흐름들이 왜 나오는 거냐? 이슈는 분명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고 이게 이슈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이슈는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 거로 움직여야 돼요. 이슈가 새 거로 됐을 때,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 그랬을 때나 이게 아주 신박하게, 활기차게, 아주 기똥차게 이게 움직이는데 몇 번 이렇게 이슈를 몇 번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달라붙게 되고 그런 종목이 조금 무거워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박스권으로 16,000원에서 매도하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느낌은 폐배터리 이슈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다른 업종에 편안하게 안전한 업종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의 그런 종목은 내일 대전 강연회나 아니면 이따가 공개방송대에서도 살짝 힌트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먹고 수익 낼 종목은 널렸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다음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도 비슷한 이슈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실적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할 거라는 잠정 실적은 아니네요. 그냥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죠. 근데 실적이 괜찮을 거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닥 별로 구미가 당기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거 할 거면 다른 거 급락해 있는 거 많이 빠진 거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자, 최근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 7월 6일 날 녹십자를 여러분들한테 표식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간에 7%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렇게 수익 나왔으면 팔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라 그랬는데 교체를 시키긴 했지만 이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 제약주가 강해요. 그래서 눌리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만 원까지 보셔도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장 점수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는 80.5, 제약바이오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신한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도 있지만 또 내일 이 대전에서 강연회도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님, 이 대전에서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맛보기로 조금만 알려주시죠.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매매하기가. 좀 전에 봤듯이 코스모화, 현대차 그런 종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재미없습니다. 그런 종목 할 거면 낙폭과대에 있는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대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내는 신의 한 수가 궁금하시다면 대전의 강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이 강연회 소식과 또 이 실시간 시장 대응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돼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음 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변곡점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